여러분들이 계좌를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빛나는 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주식콜라텍이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간밤 미국 9월 소매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연준의 추가 긴축 가능성이 제기되자 양시장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유가증권 시장은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하락폭이 점점 더 낮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진행 중에 있죠. 이로 인해 지금 시장에는 관망세가 조금 더 깊게 깔리는 모습입니다. 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역시나 보합권에서 등락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0.02%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2,460선 지금 지지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서 더 깊게 밀리고 있습니다. 1.29%가량 하락하면서 809선까지, 810선까지 내어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늘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 가운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좀 약세를 보인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수급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2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1,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소화해주고 있는 외국인인데요. 전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이렇게 유입되자 기관은 오히려 달아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25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가운데 의약품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개인만 담아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메이저 수급의 이탈로 지수가 조금 더 깊게 눌리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IT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제약 업종은 개별 종목의 이슈가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는 강한 시세를 분출하고 있습니다만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중심으로는 약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가장 먼저 희귀금속 관련 기업들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밤 미국 상무부가 추가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련된 조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적용한 AI 칩 그리고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대중국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1년 만에 추가적으로 더 강력한 규제를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이제는 사양이 낮은 AI 칩에 대해서도 중국으로의 수출을 추가로 금지한다고 밝혔고요. 우회 수출을 막기 위해 금지 규제 지역도 조금 더 확대 강화된다는 이야기가 함께 나왔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상대적으로 약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미중 무역 분쟁이 거세질수록 주목받는 기업, 히토류 관련주 그리고 페라이트 관련 기업들은 오늘 강한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화전자가 24% 강세 보이고 있고요. 유니온 머티리얼도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요, 최대 주주가 중국 반도체 회사입니다. 그 모멘텀이 부각을 받으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운주입니다. 오늘 해운 관련 기업들이 오후장 들어서 돌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수부가 2.8 전쟁의 영향에 우리나라가 무관하기 위해서 대체 항만을 확보하기 위한 논의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인데요. 10개의 주요 국전선사의 관계자들을 모집해서 오늘 회의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소식 속에 흥하해운이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대한해운이 뒤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두 자릿대 강세 흐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주 자동차 관련 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동차 관련 기업들이 여러 가지 모멘텀을 안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요타가 거래처의 부품 업체 사고로 인해서 지난 16일부터 공장을 일시적으로 가동 중단한 상태입니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에게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3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현대차와 기아, 현대차 그룹이 또 역대급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아의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에 대한 장정 합의안을 마련했다라는 소식이 오늘 또 들려오기도 했죠. 이렇게 노사 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기아가 오늘 2%대 상승력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역시나 1.8% 상승하면서 19만 원 선 올라섰습니다. 이와 함께 자동차 부품 기업들 역시나 강한 탄력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시장 같은 경우 테마성 이슈로 움직이는 기업들이 참 많습니다. 테마성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에 보다 더 먼저 그 종목들을 눈여겨보는 해안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주식 콜라텍과 함께 그러한 방법들 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웅 전찬남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주식콜라텍에 여러분들 계좌에 매번 재미 드리고 있는 주식콜라텍의 영웅 전찬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계좌에서 크게 한번 재미 드릴 종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으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고 다음 주도 앞으로도 쭉 우리 주식콜라텍과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도 영웅 전찬남 전문가와 함께 알찬 시간으로 한번 꾸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하는 이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입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샵 3772번으로 영웅 전찬남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으로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웅 전찬남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가 어제였죠.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말씀을 좀 드렸던 것처럼 현 시장에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가 트레이더, 한마디로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지금은 기업 분석보다도 어떻게 보면 대외적인 변수, 한마디로 중동발 이벤트라든지 뭐 미국발 이벤트 또는 중국발 이벤트 이런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가지고 실제 국내 시장의 영향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발 이벤트에 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 이게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 있는 병원에 어떻게 보면 좀 큰 폭격이 있어, 큰 폭발이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피해자 좀 숨진 한마디로 조금 희생자분들이 한 500명 정도 늘어났다라는 좀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오늘 바로 조금 이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원래는 팔레스타인의 정상과 또 요르단 정상, 이집트 정상과 연쇄적으로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이제 전쟁을 좀 진정시키기 위한 이런 회담을 가지기로 했었는데 일단 돌연적으로 좀 팔레스타인의 정상이나 요르단 정상 같은 경우가 우리 당신과 이제 정상회담 안 해 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제유가 섹터가 크게 상승 나오면서 지금 미국 뉴욕 3대 지수 같은 경우도 혼조세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로 인해서 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개장하고 나서부터 국제유가 섹터라든지요. 그 외에 뭐 방산 섹터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조금 이 시장에서 좀 강세를 보이면서 다른 종목들은 조금 눌림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조금 한 가지 더 한 번 더 코멘트를 드리자고 하면은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주식 투자를 하실 때요. 어떻게 보면 기업 분석보다도요. 조금 대외적인 변수, 중동발 이벤트라든지요. 미중 무역 분쟁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살펴보시고 투자를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도 역시 대외적인 여건에서 자유롭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대외적인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하신 다음에 이에 따라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방송 시간이 1시간 동안 주는 주식 포인트의 시간이 너무나도 짧으신 분들을 위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속적으로 열어두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우리 시장에서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는지 급등락 종목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급등하는 종목 체크해 볼까요? 네, 그렇죠. 일단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가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급등하는 섹터 같은 경우를 우리가 눈여겨본다고 하면 국제유가 섹터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급락하는 섹터를 본다고 하면은 보통 어제 상승 나왔었던 뭐 섹터들 같은 경우가 좀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조금 급등하는 섹터 중에서는 일단 피델릭스 같은 경우로 한번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급등하는 섹터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은 뭐 국제유가 그리고 또 뭐 천연가스 그리고 원자재 그리고 반도체 종목 중에서 피델릭스 같은 경우가 조금 독보적으로 좀 상승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피델릭스가 상승 나오기는 배경 같은 경우로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가 바로 어젯밤이었죠. 대중 수출 통제, 한마디로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요 조그만 AI 반도체 칩이라도 중국에 절대 수출을 못하게 해라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오면서 실제로 미국 뉴욕 3대 지수에서 조금
큰 시총 상위 회사인 엔비디아의 주가 같은 경우도 낙폭을 크게 키웠고요. 그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좀 중국의 어떻게 보면 반도체에 대한 수요 같은 경우가 더욱더 증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좀 반사적으로 이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피델릭스 같은 경우가 오늘 개장하고 나서부터 2차 상승 VI까지 걸리면서 결국 상한가까지 어떻게 보면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한 방 맞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또 미국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제시할 수 있는 반격의 카드가 어떤 거냐? 바로 히토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이런 히토류 같은 경우로 이제 또 갈륨이라든지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 수출을 통제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서 좀 이 히토류의 대체제라고 할 수 있는 패그나 마그네트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또 삼화전자라든지요. 또는 뭐 유니온이든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가 이 시장에서 강세해 보이는 걸로 저는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선 뭐 히토류 관련 기업들은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고 피델릭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반도체 회사가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주들 약세 보이는 가운데서도 상한가까지 올라선 특이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방송 중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한정적입니다. 방송 시간 외에 전문가님이 출연하는 요일 외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할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있는데요.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어떠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까?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 콜라텍과 또 영웅 전찬환과 함께하게 됐을 때요. 이런 기본적인 시장적인 부분은 아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전부 다 제공해 드립니다. 하지만 실제로 수많은 주린이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요. 우리가 조금 알고 싶어하는 자료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교육 자료. 흔히 뭐 우리가 얘기한다고 하면은 뭐 테마주라든지요. 아니면은 좀 주말 브리핑 같은 경우. 실제로 이 브리핑 같은 경우는 아무나 못 합니다. 왜냐면은 실제로 뉴스 조금 뭐 개적거리다가 뭐 이렇게 보는 것밖에 안 돼요. 하지만 이 뉴스 같은 경우도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또 한 주간의 증시일정 같은 경우를 짚어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전문가가 여러분들께 해 드리는 또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받고 싶어 하는 또 주말 브리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전차남 주말 브리핑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런 자료들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테마주 시장이잖아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에 어떻게 보면은 좀 악재라든지 호재라든지 뭐 오너 리스크라든지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외적인 변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라든지요. 아니면은 무슨 사우디아라비아의 뭐 네옴시티라든지요. 미국과 중국, 대만 이런 이슈에 따라서 글로벌 변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크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시장이라서 테마주 공부는 필수거든요. 그래서 이런 테마주 같은 경우도 실제로 많은 주린이분들께서 스스로 찾아봐서 공부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직접 찾아서 무료로 교육도 해드리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여기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우리 이데일리 주식 콜라텍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까는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이제 주말 브리핑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빠르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좀 화면이 작아가지고 제가 전부 다 담진 못했어요.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 제가 항상 매주 일요일마다 주말 브리핑을 진행하거든요. 근데 그 전주 금요일에 미국 뉴욕 3대 지수의 마감 시향에서부터 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글로벌 이벤트라든지요. 또 다음 주 시장 일정이라든지요. 증시 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전부 다 짚어드리고 있고요. 여기 영웅 전체남 주말 브리핑에서 그리고 또 영웅 전체남의 테마주 교육에서 여러분들이 또 꼭 하셔야 되는 정치 테마주 및 정책 테마 또는 K 컨텐츠라든지 요즘 시장에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핫 이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테마주 교육제를 통해서 제공이 되니까요. 내가 영웅 전차남의 헌팅 종목으로 재미도 보고 싶고 공부도 하고 싶다 하시면은 더 주저하지 마시고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이데일리 주식 콜라텍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요. 시장 상황에 대한 정리뿐만 아니라요. 앞으로 어떠한 종목이 갈 수 있는지 이러한 선경 지명을 볼 수 있는 다양한 공부 자료들까지 연출드린다고 합니다. 사실 시장이라는 게 나 혼자 공부하면 막막하기도 하고 내가 맞게 공부하고 있나 답답하기도 하실 텐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시청자분들이랑 소통해 보시고 영웅 저찬한 전문가님께 다양한 주식 꿀팁 얻어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저희가 방송 중에 활짝 열어두고
열어두고 있습니다. 아, 나 혼자 하는 거 정말 답답하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즐겁게 주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지금 카메라를 켜주신 다음에 이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아, QR코드 아무리 봐도 나는 낯설고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실 때 영웅 전차남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함께 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에 대한 선택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을 통해서 영웅 전차남 전문가가 눈여겨보고 있는 오늘의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선 섹터는 어떠한 섹터일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스테이지는 히토류입니다. 네, 다시 재점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굵기 싸움. 과연 중국이 히토류의 무기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지가 조금 주목을 해볼 만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관련 기업들에 대한 이야기와 섹터의 투자 포인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간밤에 나온 그 이슈가 큰 영향을 미쳤겠죠. 그렇죠. 일단은 지금 현 시장에서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는 네. 저는 히토류, 두 번째는 곡물이라 봅니다. 일단은 히토류 곡물 섹터를 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는 근데 이 중에서 좀 히토류도 오늘은 좀 가지고 온 섹터 같은 경우는 히토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히토류 섹터 같은 경우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이유 같은 경우가 일단은 이제 히토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모든 첨단 산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단 산업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차 전지 그리고 뭐 반도체, 자율주행, 5G 그리고 한마디로 모든 산업의 기본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저항성을 가진 히토류, 한마디로 희귀금속이라고 하죠. 이 희귀금속 같은 경우는 필수예요. 희귀금속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통제가 된다. 그리고 이 희귀금속 같은 경우가 수요보다도 어떻게 보면 공급이 미쳐주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은 희귀금속의 가격 같은 경우는 계속 크게 상승 나올 수밖에 없고요. 모든 산업은 좀 전반적으로 막힐 수밖에 없고 결국엔 경기 둔화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통제를 한다. 그 이슈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산업이 좀 경기 둔화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또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현 시점에서 히토류 섹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또 아나운서님도 비롯해서 우리 또 일반 시청자분들도 다들 아시다시피 어젯밤 뉴스에서 네, 좀 미국이 중국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주 조그만 AI 반도체라도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계속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일을 네, 조금 주시하면서도 중국의 계속 견제를 계속 지속하는 이유 같은 경우가 바로 11월 달 같은 경우에 캘리포니아에서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하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가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상회담 일정 같은 경우가 이미 전 조율됐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직전까지도 어떻게 보면 미중 양국 사이에
네, 조금 이런 긴장의 끈을 좀 놓지 않으려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미 중국이 미국을 통해 가지고 반도체 수출 통제를 네, 한 번 더 맞은 거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미국 상대로 좀 제시할 수 있는 히토류 카드, 히토류 통제 카드 같은 경우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저는 아나운서님 좀 제가 좀 아쉬운 게 네. 우리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같은 경우가 시작되고 나서 제가 방산에 주목을 해자고 말씀드리면서 퍼스텍을 갖고 왔을 때도요. 네. 퍼스텍을 제가 이 방송에서 소개를 드렸을 때도 15%, 20% 정도가 상승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도 제가 히토류 섹터를 가지고 왔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같은 경우가 장중에 7, 8% 상승하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네. 제가 이 시장을 좀 정확히 제대로 읽었다고 좀 볼 수 있는 거고, 근데 저는 일단은 히토류 섹터 대장 종목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 유니온 머티리얼, 삼화전자 이것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사실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재무도 안 좋고, 네, 너무 시가총액이 낮은 회사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께 반도체사 중에서 소형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보다 삼성전자나 좀 대형주 같은 경우 말씀드려야 좀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쵸.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히토류 섹터에서도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재무적으로 안정적이고 오너 리스크도 없고 또 품절주에 속하는 종목 가지고 왔으니까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이 종목 많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는 조금 히토류 섹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가 어떤 거냐고 하면은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돌멩이처럼 생긴 거예요. 네, 흔히 볼 수 있는 돌멩이처럼 생긴 건데 이게 조금 어쩌면 니켈이라는 히토류입니다. 네,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화학 수업을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희귀금속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수백 가지가 돼요. 그 수백 가지 중에서 한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 바나듐이라든지 뭐 니켈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뭐 쓸 수 있는 뭐 바륨이라든지 이런 히토류 같은 경우고요. 그리고 이 히토류 같은 경우가 왜 현 시점에서 주목을 해봐야 되냐면은 제가 이렇게 크게 4가지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히토류 섹터 바이 포인트, 한마디로 공략 포인트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미중 무역 분쟁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의 9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의 필수 원자재예요. 제가 여기 칸이 적어가지고 다 여러분들께 좀 적어서 말씀 못 드렸지만은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뭐 자율주행, 그리고 그 외 여러 섹터 같은 경우에 꼭 필요한 필수 원자재가 히토류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초전도체랑 맥신의 필수죠. 초전도체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LK99가 진짜든 아니든 간에요. LK99 이슈가 올라왔을 때 제일 먼저 이 시장에서 상승 나왔던 종목이 어떤 거냐면은 혹시 아나운서님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죠. 사원이라든지 대창 같은 종목들이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이 회사들 같은 경우가 구리 이슈가 조금 어떻게 확대가 되면서 초전도체를 구현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초전도체 그 선이 필요한 구리의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는 이슈로 인해 가지고요. 또는 대창이나 서원 같은 경우가 대한전선이나 이런 종목들도 올라갔고요. 맥신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는 티타늄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거다 하면서 티플렉스라든지 헤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승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제 히토류 같은 경우는 모든 반도체 그리고 우리가 이제 좀 미래에서 볼 수 있는 양자암호 한마디로 신양자암호 컴퓨터라든지요, 아니면은 뭐 맥신이든 초전도체든 한마디로 영화 아바타에서 볼 수 있는 영화 아바타에서 볼 수 있는 가상 현실을 현실에서 보려고 하면은 이런 조금 히토류가 필수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만큼 히토류 섹터가 눌림목인 섹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바로 지난 일주일 사이에 오늘을 포함해가지고요, 일주일 사이에 크게 시장에서 상승 나온 종목들 보면은요, 방산, 뭐 국제유가, 그리고 원자재 중에서도 뭐 바룸이라든지요, 그리고 뭐 천연가스라든지 또는 이런 것만 올라갔지 실제 히토류 섹터는 올라간 게 없어요. 오늘 기껏 해봐야 올라간 게 유니온 머티리얼, 삼화전자 이렇게 3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히토류 섹터 같은 경우는 공략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크게 한번 재미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뉴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이 미중 무역 분쟁 이슈만 본다고 하면은요, 이것만 보더라도 히토류 섹터는 공략을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미국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로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도 포함을 하면서요, 실제로 인공지능용 첨단 반도체에 대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실제로 히토류에 대한 그런 수출 통제는 앞으로 더욱더 심화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상대로 불법 마약 그만 팔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그럴 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미중 무역 분쟁의 핵심인 좀 마약 문제 이거 같은 경우로도 실제로 미중 무역 분쟁이 심화가 될 수 있다, 심화가 되고 확대되고 있다 보고 있는 거고요. 또 사실 미국뿐만 아니죠. 유럽연합 같은 경우도 중국을 상대로 어떻게 보면은 고강도의 관세 부과, 철강의 부분에서 관세 부과를 하면서 실제 철강 섹터들이 상승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상대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상대로 히토를 수출 통제할 가능성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미국 내에서 전 세계에서 중국의 공작원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이게 뭐 스파이 간첩을 양성할 수 있는 뭐 학원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도 좀 마찰이 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는 더욱더 확대가 될 거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아킬레스건처럼 있는 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대만입니다. 대만. 그러다 보니까는 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가 2027년에는 내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을 할 거야 이렇게도 이미 발표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를 다시 한번 고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미중 무역 분쟁은 앞으로 최소한 2027년까지는 더욱더 지속된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토류 섹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저는 더욱더 크게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네, 히토류 섹터를 눈여겨봐야 되는 포인트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가지 포인트를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가장 먼저 이야기해 주신 거는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반도체 원자재를 필수에 들어가는 원자재다. 그리고 초전도체와 맥신 테마로도 엮일 수가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눌림목 구간이라는 건데요. 이 섹터를 눈여겨봐야 될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눌 텐데 방송 보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섹터 이야기 궁금하시거나 오늘의 헌팅 종목에 대해서 궁금증 생기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저희가 항상 지금 열어두고 있는데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QR코드를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으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입장하셔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고 있으시면요. 방송 끝나고 저희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요. 방송 함께 해주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도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까요? 일단 히토류 섹터가 아까 전에 반도체의 필수 원자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실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뭐 자율주행 전부 다 들어갑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핸드폰이든 노트북이든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생방송을 멀쩡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히토류가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히토류 같은 경우에 조금 활용성 같은 경우는 더욱더 좀 많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알고 있거나 시청자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도요. 근데 이 히토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세계 생산량의 70%가 중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중국 같은 경우가 전 세계를 상대로 히토류로 어떻게 보면 강물 무기로 이용해가지고요. 전 세계의 산업을 좀 쥐고 있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어느 국가든 간에 지금 히토류 같은 경우를 다른 나라를 통해서 대체하려고 하는 노력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그리고 반도체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핵심 강물이 대부분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수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아나운서님도 아시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중국에서 작년 겨울이었죠. 요소수를 수출을 통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자마자 우리나라의 요소수 가격이 엄청 올랐었어요, 아나운서님. 맞아요. 네, 그러면서 실제로 요소수 없습니다. 뭐 요소수 따로 또 밀거래라고 하죠. 뒤로 거래합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실제로 요소수의 가격이 엄청 올랐었습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이라든지 전 세계에 끼치는 그런 히토류 강물 자원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좀 반도체 필수 원자재인 히토류가 중국에서 조금만 수출 통제하겠다 발표하잖아요. 그럼 전 세계 산업이 어떻게 마비가 될 수 있는 요소도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좀 이런 부분을 좀 긴장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도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려면은요, 히토류가 공급이 제대로 돼야 됩니다. 삼성전자에서 3나노를 만들든 4나노를 만들든 5나노 반도체를 만들든 간에요. 이렇게 좀 반도체에서 꼭 필수적인 히토류 같은 경우가 제대로 공급이 돼야 반도체적인 부분의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경기 둔화도 회복을 넘어서 상승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반도체 회복에 있어서는 히토류는 필수이기 때문에 지금 이 히토류에 대한 중요성을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아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매수 포인트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7월달, 8월달에 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조금 되게 주도했던 섹터가 어떤 거냐면은 초전도체, 맥신,
그리고 양자 암호, 양자 난수 컴퓨터 뭐 이런 이슈들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초전도체 LK99라든지요, 맥신 기술이라든지 그리고 또 어떤 거였지? 양자 난수, 양자 암호 컴퓨터 이런 기술을 어떻게 보면 미래에서 볼 수 있는 기술을 현실에서 구현을 하려면은요. 우리가 반도체는 한마디로 조금 이런 원자재, 불이라든지요, 열 저항을 견딜 수 있는 희귀 금속은 필수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신기술들을 구현을 하려면은 히토류에 대한 중요성 같은 경우는 히토류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거고 히토류에 대한 가공 같은 경우도 앞으로 더욱더 증가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히토류 섹터는 여러분들이 더 눈여겨봐야 된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눌림목 섹터죠.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지만은 현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섹터를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국제유가 그리고 또 천연가스 이런 섹터들밖에 상승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장에서 상승 나오는 섹터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제는 장중에 10% 마이너스였던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가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고요. 또 흥구석유라든지 한국앙코르유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다 상승 나왔어요. 오늘도 이 시장에서 시장에 가열되어 있는 섹터는 국제유가랑 방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히토류 섹터는 오늘 삼화전자, 유니온 머티리얼 상승 나왔다고 해서 이건 상승 나왔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고 실제 국제유가 섹터 같은 경우도 상승 나오고 나서 끝이 아니라 계속 상승 나오고 있잖아요. 히토류 같은 경우도 오늘 상승 첫파가 나온 거지만은 내일 또 그리고 내일 모레 다음 주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고 공략을 하신다고 하면은 히토류 섹터로 재미는 보실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히토류 섹터를 지금 공략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매수 포인트에 대해서 4가지나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영훈 전차남 전문가와 함께 히토류 섹터를 왜 눈여겨봐야 되는지 오늘 우리 시장에서 부각된 이유가 무엇인지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히토류 섹터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에 대한 궁금증 생기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QR코드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스캔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도 활짝 열어두고 있는데요. 영웅 전차남 5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요. 우리나라는 왜 히토류가 나지 않는지 조금 너무 좀 섭섭하기도 그러네요. 아, 그렇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히토류 같은 경우가요. 네. 우리나라도 나요. 근데 나요? 그렇죠. 네. 근데 저기 북한에 많이 나요. 네, 실제로 북한 같은 경우에 강물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석탄, 흑연, 그리고 철강석 이런 부분이 북한에 네. 굉장히 많아요. 북한에 히토류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인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척박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북한 같은 제가 이런 역사 교육까지 하게 되는데 네. 그러면 이런 자세한 이야기 또 노란톡에서 한번 해드리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센스 있으시네요. 네. 노란톡 입장하시면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요. 아시는 게 참 많으시네요. 네, 그런 그렇죠. 이야기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가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섹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고 이 섹터 내에서도 어떠한 종목을 또 눈여겨보고 계신지 한번 히토리 섹터 헌팅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팅 종목 그 가운데서도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히토류 네.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히토류 종목들 하면은 굉장히 많아요. 철강석, 구리, 니켈, 망간, 아연, 리튬, 그 다음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네, 스토콜롬이라든지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한마디로 굉장히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도 다 히토류에 속하죠. 그런데 제가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여드리려고 추가는 못했습니다. 여기 일부분만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같은 경우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헌팅 종목 같은 경우가 있는 거고요. 지금 화면상에서 보이는 것처럼요. 이렇게 노바텍에서부터 유니온 머티리얼, 대창, 서원, 상보, GS글로벌 굉장히 진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여러분들께서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이런 조금 종목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는 게 좋잖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여러분들이 재미 볼 수 있는 종목을 헌팅 종목으로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못 맞추시는 분들이 없도록 힌트 굉장히 많이 드릴 거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여러분들께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은 아나운서님 이게 혹시 어떤 걸로 보입니까?
그게 뭐예요? 제가 우리 직원한테 얘기하니까는 네. 물어보니까 이거 라이터 아니냐 물어보더라고요. 라이터요. 네, 그래서 제가 무식한 소리 네. 하지 마라 이렇게 네.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네오디움 자석이라는 거예요. 아. 네오디움 자석. 이게 네. 우리가 흔히 자석이라고 하면은 문방구에서 파는 S극, 뭐 이런 N극 이런 것만 네.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네오디움 자석이라고 해가지고 특수 자석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좀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좀 자료를 통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이 네오디움 자석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디스크 드라이버나 휴대용 전자기기, 환경에너지 분야 전기자동차, 풍력자전기, 풍력발전기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자석으로 대체 불가능한 강력 자석이다. 그리고 이 네오디움 자석은 카메라 모듈과 스피커, 전자기기, 구동용 센서, 액세서리 부착용, 작은 크기의 자석으로 강한 부착력 얻을 수 있고 히토류 자석 중에서 가공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태블릿 PC와 노트북에 적용된다. 이것만 보시면 아시다시피요. 근데 자석이 왜 필요해요? 이 자석 같은 경우가요. 네. 어떻게 보면은 좀 열 저항이죠. 아. 한마디로 네, 네. 우리가 핸드폰을 조금만 쓴다 하더라도요. 네. 핸드폰이 따뜻해지잖아요. 네. 근데 그 따뜻해진다는 것 자체가요. 우리 손에는 따뜻해지는 거지만 이 안에서는 굉장히 조금 열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실제로 이 열을 많이 받으면 기기가 폭발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기기가 폭발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막아주고 계속 조금 진정시켜주는 게 어떻게 보면 열 저항성을 견뎌주는 게 히토류예요. 근데 이 히토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내가 그냥 몸 안에 품고 있는다고 하거나 이걸 그냥 이 기기에 뭐 아이폰이든 뭐 갤럭시든 이 스마트폰에 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또 여기 부품이나 또는 이런 인쇄 헤르프 기판에 좀 호환이 될 수 있게 이걸 가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 네오디움 자석 같은 경우가요. 실제로 가공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또 굉장히 좀 쉬운 자석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자석보다도 어떻게 보면 열 저항성이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회장 같은 경우가 중국에서 히토류 수출 통제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회사에서 만든 페그나 마그네트, 한마디로 페그나 마그네트가 네오디움 자석이에요. 네, 몰랐었죠? 네. 네오디움 자석을 가공해서 만드는 게 페그나 마그네트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페그나 마그네트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2차 전지 만들면 돼. 그리고 테슬라에 집어넣으면 돼. 이런 이슈로 인해서 삼화전자나 그리고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 같은 경우가 상승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유니온 머티리얼이나 삼화전자가 상한가가 나왔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헌팅 종목 같은 경우는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중에 7% 상승 나왔어요. 근데 이 회사 역시도 페그나 마그네트를 제조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네, 오늘 상한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면 뭐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이라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헌팅 종목으로 소개해 드리려고 가지고 온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네오디움 자석 같은 경우가 이런 용도로 쓰이고 또 향후 테슬라에서 만드는 전기차 아마도 뭐 테슬라 Y나 뭐 X나 S나 이런 모델에 쓸 수 있는 그런 2차 전지에도 들어갈 수 있는 페그나 마그네트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고객사를 한번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헌팅 종목을 소개해 드릴 때 항상 저는 그 회사의 고객사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께 항상 네,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삼성, 여기 실제로 이름은 안 보여도 마크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삼성, HL 만도. LG랑 좀 친하네요. 굉장히 그렇죠. 네. LG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좀 마그넷이라는 네. 미국의 북미 전기차 회사라고 좀 합작을 해가지고 전기차를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여기에 사용될 수 있는 특수 자석인 네, 페그나 마그네트를 공급하는 회사가 LG도 있고요. LG 화학도 어떻게 보면 아시죠? 네. 2차 전지요? 네. 네. 2차 전지 회사잖아요. LG화학에서 분사돼서 나온 회사가 뭡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G화학과 LG도 고객사로 두고 있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이런 모니터 만드는 회사나 아이폰의 액정을 만드는 회사가 LG 이노텍입니다. 여기에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런 특수 자석 같은 경우가 네, 이렇게 카메라 모듈이라든지요. 네,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할 수 있는 뭐 태블릿 PC나 노트북에 적용되는 이런 부분에 사용한다고 하니까는 LG 이노텍도 역시나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는 거고요. 현대차, 엔비디아 이것만 보셔도 아시다시피 이 오늘 가지고 온 헌팅 종목은 엔비디아 수혜 종목으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헌팅 종목에서 만들어내는 이런 네오디움 자석을 이용한 페그나 마그네트는 앞으로 더욱더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이거 자체가 이런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주가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요즘 여기에 좀 꽂혔습니다. 네. 네, 어떤 부분에 꽂혔냐면은 바로 품절주. 어제도 품절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쵸? 제가 네. 어제 말씀드렸나요? 제가 방송에서도 품절남이라고요?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아요. 이게 네. TMI일 수 있지만은 제가 품절남이에요. 네. 네, 뭐 이쁜 아기도 있고 와이프도 있지만은 네. 이 주식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품절주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흔히 품절주 같은 경우는 어제 방송 못 보신 분들이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네. 품절주는 주식에서 뭐 정식 명칭은 아닙니다. 은어 같은 건데요. 실제로 유통 주식 수가 낮은 주식을 우리는 품절주라고 합니다. 그럼 몇 %여야지 낮다고 보통은 이야기하나요? 최대 주주의 지분이 네. 50%만 넘어간다 해도 아, 품절주예요. 네. 보통은 대한민국의 코스닥, 코스피의 상장사,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저도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세볼까요? 네, 한 2,700개에서 800개 됩니다. 네. 근데 이 2,700개에서 800개 중에서요. 품절주에 속한 회사는요. 채 100개도 안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대부분의 회사들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도 낮고요. 죄송합니다. 유통 주식수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높아요. 근데 어제 제가 가지고 온 회사 같은 경우도 유통 주식수가 낮고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회사 같은 경우도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유통 주식수가 우리 아나운서님 보이세요? 이게 몇 네, 근데 퍼센트인지? 어제가 21%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오늘 40%니까 좀 많아 보입니다. 그렇죠. 어제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네. 거였어요. 그래서 어제 회사가 네. 정말 굉장히 좋은 회사라니까요. 네. 네. 근데 사실 네. 어제 회사가 비정상적으로 작은 거였고요. 네, 그리고 40%도 적은 거예요. 그렇죠. 40%도 적죠. 네. 유통 주식수 같은 경우가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그렇고 또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요.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요. 당장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보유 종목들 있잖아요. 유통 주식수부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은 유통 주식수가 이렇게 최소한 40% 정도 되는 회사들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의 유통 주식수가 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최대 주주의 지분이 6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품절주의 메리트는 뭐냐? 그럼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품절주의 장점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은 일단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앞으로는 변동성 장세가 저는 지속이 될 거다 보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국내 이벤트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증시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대외적인 변수, 중동발 전쟁 이슈라든지요, 아니면 미중 무역 분쟁 이슈라든지 이런 대외적인 변수에 따라서 국내 증시가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주식시장 자체가요, 이렇게 비유를 해도 모르겠지만은 코인의 시장처럼 등락폭이 굉장히 조금 반복되는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는요, 제일 조금 안정적인 종목은 품절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안정적인 종목 자체가 품절주다 보니까는 당연히 개인이든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안정적인 종목이나 안정적인 섹터에 공략을 하려고 하겠죠. 매수를 하려고 하겠고요. 그러다 보면 품절주로 당연히 매수세가 집중되다 보니까는 품절주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변동성 장세가 예상되는 시장에서는요, 괜히 국제유가 섹터가 오늘 상한가 같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지금 흥구석유라든지 한국 앙코르 유전 잡아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품절주 섹터에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품절주 섹터 안에서도요, 미중 무역 분쟁 수혜 섹터에도 속하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조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재무적으로도 괜찮고 아직 상승이 좀 덜 나온 회사 여러분들이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떻게 보면 매수 포인트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고 저는 이 회사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의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혹시 어떠한 종목인지 감이 잡히실까요? 와, 저 종목 정말 궁금하다. 나도 조금 더 수익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시청자님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 입장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를 스캔을 해주시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문자를 통해서도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어떠한 힌트가 있을까요? 다 들은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이제는 더 얘기할 부분보다도 뉴스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건데 미중 무역 분쟁 대장 종목이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6일에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2023년 10월 18일이잖아요. 근데 1년 6개월 동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뉴스만 보더라도 최소한 100번은 다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진부하다 이거예요. 이 뉴스 자체가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같은 경우가 터졌고요. 그리고 그 이어가지고 앞으로 조금 전쟁이 터질 가능성이 큰 지역 같은 경우는 동북아시아 지역입니다. 중국과 대만.
그러면 중국과 대만에서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경우가 또 개입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주목할 것도 아니고 네옴시티에 주목을 할 것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에 주목을 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다음에 한마디로 국지적 이벤트가 가장 크게 발생할 좀 동북아시아 지역에 주목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중국과 대만이에요. 그리고 미국이고요. 그러면은 미중 무역 분쟁에 여러분들이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미중 무역 분쟁, 네, 조금 수혜 섹터를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국의 정찰 풍선 이슈로 인해 가지고요. 중국에서 미국 상대로 희토류를 조금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장중에 7, 8% 정도나 상승 나오면서 이 회사의 주가 같은 경우가 큰 폭으로 조금 상승 나오면서 한때는 4만 원까지도 넘게 돌파했던 적이 있었고요. 또 추가적으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품절주 이슈를 가지다 보니까는요. 품절주의 가장 큰 장점은 네,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한다 이겁니다. 품절주의 특징 같은 경우가 변동성 장세에서 좀 안정적으로 투자해서 어떻게 재미를 볼 수 있는 장점이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지만은 품절주 같은 경우가 현금 유보율이 굉장히 많아요. 현금 유보율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이 회사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주주 배정 유상 증자 이런 게 전혀 없고요. 네, 조금 무상 증자. 한마디로 이 회사의 주식을 무료로 한 주든 두 주든 더 줄 수 있는 무상 증자라든지 아니면은 배당 같은 경우도 고배당으로 분기별로 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딱 품절주의 메리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대한민국의 바쁜 현대인 분들이라든지 전업 조금 주부분들 같은 경우가 조금 안정적으로 조금 투자를 해서 재미를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는 품절주 같은 경우를 공략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네옴시티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이거 말고요. 새로운 전쟁 미중 무역 분쟁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네, 제가 사실 이거에 가장 크게 꽂혔어요. 유통 주식 수가 40% 정도밖에 안 되는 품절주예요, 품절주. 아까 품절주 메리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도 조금 새겨 들으시면서 꼭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초전도체랑 맥신이라든지 양자암호라든지 이런 조금 영화 아바타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좀 신기술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데 꼭 필요한 원자재, 네오디움 자석 관련 종목이니까는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이 회사에 대한 공략 포인트 다 짚어드리면은 이 회사에 대한 공략 진입가 밴드 같은 경우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오늘 물론 5% 이상 상승세 보여주고 있지만은 그래도 더 상승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는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네, 한 2만 4천 원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목표가 같은 경우는 3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네, 조금 이런 부분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시고 이 회사 공략을 해서 좀 재미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헌팅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이제 좀 아실 것 같으신가요? 노란색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방송 끝나고 저희가 헌팅 종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기 때문에 어떤 종목인지 조금 쉬이 예측이 가능하실 것 같은데요. 노란색 오픈 채팅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을 해주시면요. 노란색 오픈 채팅방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방송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분 뒤면 전문가님과 함께 노란톡을 통해서 소통을 해보시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영웅 전차남 5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 입장 방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영웅 전차남 전문가와는 또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